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2교시는 시간이 많이 되는데 자꾸 질문하고 그 사실론에 자꾸 질문해가지고 지금 자 2교시는 저희 반지하 얘기 들어볼 겁니다. 반지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조금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저희가 이렇게 다 데이터를 구한 게 있어서 그 예쁜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서울에 비 많이 오면 어느 동네에 어디가 반지하로 침수가 항상 되느냐. 침수 예상 지역. 네. 그걸 지도로 쫙 그렸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그린 내가? 누가 그린 거야? 우리 아닙니다. 이게 서울신문하고 네. 서울대 디비즈 팀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장순원 기자한테 좀 알겠습니다. 물어보죠. 어떤 네. 거지? 하여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지하 시간 없습니다. 빨리 네. 보여주세요. 지금 설명 좀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예, 설명 좀. 비 오면 반지하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네. 어디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서울시가 조사를 했어요. 어디가 위험한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조사를 했더니 서울시 안에 있는 전국에 40만 가구, 서울시 24만 가구가 있는데 반지하가. 네. 전문가를 풀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딱 봐서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곳이 한 1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15,000가구. 예. 근데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예. 서울시가 뭐 침수 이력이라든지 침수 예상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 풀긴 하는데 예. 실제로 제가 이사 가려는 지역이 침수 위험 구역인가? 를 보려고 해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지만 볼 수가 없게끔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신문하고 서울대 그 학부생 팀이 네. 그걸 좀 지도로 시각화했는데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지도는 아니고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던 4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동작, 관악, 그 영등포, 서초. 거기만 비 온 게 아니라 네. 비는 같이 왔는데 거기서 물이 안 빠졌죠. 침수가 됐죠. 저희가 좀 특히 많이 오기도 했고 예. 물이 잘 안 빠져서 네. 거기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 지역에 이제 일단은 얼마나 많은 이제 위험 가구들이 있는지를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한번 예.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크기가 크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지도에 요 빨간 약간 분홍색 표시가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작년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신고를 해서 이력이 남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분홍색이 네, 분홍색이. 파란색은요, 그럼.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비가 시간당 100mm 이상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죠. 완전 예.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그려놓은 예.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요? 네. 여기 요 약간 옅은 파란색이 예. 시간당 100mm 이상 이제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예상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될 수 있는 집을 찍어놨네요, 아예. 그런데 이제 여기 요 지역 안에 침수 이력도 있고 침수 피해 이력도 있고 두 개가 겹친 데 네, 중에 올해 이제 비가 100mm 이상 왔을 때 침수가 될 예상 지역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그 건축 대장에 20년이 예. 넘었는데 그 지하가 있고 그 지하를 주거용 건물로 쓰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특정해서 찍어놓은 게 반지하들. 네, 요 특정하게 찍어놓은 곳이 요 파란색 그 점입니다. 조금 야, 저기 대림동은 아주 집중적으로 네, 있는데요. 요거 저기? 조금 요게 그림이 보여드리기 좀 힘든데 여기 대림동이 집중적으로 좀 많죠. 예. 그다음에 작년에 그 홍수 피해가 그 침수 피해가 나서 왜 일가족이 사망했던 곳이 여기 신림동 요 지역이죠.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봉천동도 좀 있고요. 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방배동 쪽, 여기 사당동 사당동 도 쪽에. 있고 어제 신문 보니까 뭐 여기 상도동에 작년에 그 반지하가 침수돼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요 지역도 여기 이런 이제 침수가 이제 침수 위험 반지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꽤 몰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 점을 찍은 데는 그러니까 반지하 점. 네, 반지하인데 침수 위험이 침수 큰 위험이 반지하 있는. 주택들이 이제 몰려 있는 곳인데 반지하 주택들입니다, 저 점들이. 네, 그냥 일반 왜 파란 점이 집 한 채예요. 네, 다세대 주택들 많이 저 주소를 아시잖아요. 알 수 있으면 네. 저 집에 물론 이사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여름에 좀 걱정을 하셔야 한다. 네. 그런 라는 거네요. 뜻이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저런 집들은 네, 이제 이게 뭐 사실 서울시에 이 반지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요 지역들이 이제 특히 이제 좀 침수 위험이 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지도 야. 형식으로는. 네. 저 상수 침수 지역은 계속 상시적으로 저럽니까?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항상 저래요?
그 침수 예상 지역이라고 한다는 건 네. 예를 들면 작년에도 여기에 하여튼 물이 막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됐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거기다 뭘 대책을 세우거나 네. 뭘 이렇게 안 하게 뭘 해야지. 여기는 예상 지역이 작년에도 비 오면 여기 잠기고 올해도 비 오면 잠기고. 그러니까 비 오면 내일 잠기는 비 데를 우리가 모르냐? 대책이 없을 뿐이지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대책이 없냐는 여기 거예요. 잠긴다고 왜 굳이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나도 잠기고 불안한 거 안다. 데이터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 홍수 피해 이제 세게 입은 데가 서울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침수 방어 대책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15,00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 방지판이라 그러죠. 그 침수 방지판, 차수판이라 그러는데 요런 그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아, 저거 쉽지는 않은데 저거. 네. 그림 잠깐 피디님 보여주세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요렇게 이제 반지하 입구를 요런 물막이판으로 막아놓거나, 네, 그다음에 입구에. 네, 입구에 이렇게 막아놓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지하가 이제 이게 물이 막 차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예. 역류하잖아요. 예. 반지하 집들이. 예. 그래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한다든지. 반지하가 더 역류가 잘 됩니까? 그렇죠.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왜 반지하가 역류가 잘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지층보다 낮지 않습니까? 예. 그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도로에서 배수가 안 되면 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럼 이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하수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하수관 높이가 여기 이제 반지하의 이제 하수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평소에 물이 없고 잘 빠지면 되는데 예. 물이 갑자기 많이 하면 이 하수관도 꽉 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하수관 높이가 이 반지하 주택의 배수관보다 높게 압력이 더 세지게 된 상태가 되니까 이 물이 이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아하. 이제 뭐 사실 반지하가 뭐 비가 많이 내려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비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수에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피해가. 진짜 위험하네. 네. 그래서 역류가 안 되도록 중간에 막아준다는 겁니까? 근데 그 밸브 같은 걸 만들어서 역류가 안 되도록 잠궈버린다는 네, 뜻이겠네요. 못 들어오도록 그런 장치를 달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달아준다는 겁니까? 돈 있으면 달라는 겁니까? 달아준다. 그런 장치가 있다? 그 본인이 이제 집주인이라든지 세입자가 우리 집이 와서 좀 위험해 보인다. 구청이 이제 신고를 하면 와서 이제 그 구청 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요? 서울시랑 구청에서.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아까 15,000원 가구가 좀 침수 위험 가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침수 방지 장비를 설치한 곳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제 세입자가 좀 불안해서 이거 좀 아까 물막이판 좀 달게 해주세요.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예. 구청이 반드시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집주인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해요. 일부는. 뭐 어떤 집주인들은 뭐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이게 침수 예상되는 걸 그냥 표시하는 집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이 집은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되니까 집주인들은 이제 월세를 좀 덜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뭐 팔 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건 진짜 좀 이거는 잘못된 거네. 근데 제 생각에도 생존의 그분들 문제인데 네, 이걸 그래. 강제해야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예. 뭐 당장 내가 이 돈 받아서 월세 사는데 월세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월세가 떨어지면 나는 뭐 어떡하냐 이렇게 약간 반발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발감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네. 사고가 나면 네. 큰일 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해요. 그 규정 만들라고 공무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알아봤더니 일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침수라든지 네. 지진이라든지 심지어 자살 있었던 이력까지도 부동산 이제 거래할 때는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집주인들도 이제 침수 위험 지역이라는 낙인 때문에 이런 걸 설치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력을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그건 해요.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수가 됐던 지역은 항상 됐던 지역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예를 들면 네. 그걸 알려줘야 가격이라도 내려가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사람도 주의를 하든지 그런 게 해야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거 하여튼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그 서울시에서 했다는 침수 예상도도 네. 지도로 저렇게 딱 보여줘야지. 네. 보기도 어렵게.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죄송합니다. 그 만약에 국회의원 모드가 됐네. 그거를 다 이제 지도로 해서 보기 쉽게 공개를 하면 예. 그 집주인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서울시가 그걸 우려해서 그렇게 어렵게 공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반지하가 제일 취약한 거잖아요. 반지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사실 중국의 반지하를 보진 않았는데 예. 뭐 중국의 반지하에서 뭐 농민공들이 모여 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말고 뭐 중국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반지하는 그냥 그 주거비가 매우 저렴한 이제 도시만에서 예. 뭐 그런 형태니까 꼭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많습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 가구가 있는데 서울에 24만 가구, 나머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있습니다. 뭐 성남, 부천, 수원 이런 곳에 몰려 있습니다. 반지하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반지하를 지으면 안 돼. 네. 사실 이게 정책에 따라서 반지하가 많이 어떻게 보면 생겨난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강남 4구만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이제 반지하 지도입니다. 여기 뭐 중랑구, 강북구 여기 그 뭐 강서구 뭐 이런 예, 쪽에 좀 예. 몰려 있는데 예. 저기에 반지하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이게 이제 반지하가 원래 어떻게 나왔냐면은 1960, 70년대는 약간 반공호 개념으로 지하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라는 걸로 나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몰려드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지하를 이제 거주 시설로 양성화한 거죠. 예, 양성화한 사람 거고. 살아도 된다. 네, 그리고 1990년에 왜 주택 200만 원 건설하면서 여튼 호수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 다세대 규제를 많이 풀면서 이 그 반지하를 낀 다세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86년부터 96년 요 20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반지하 주택이 건설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택 연령으로 치면 한 25년 정도 예. 이상 된 그런 집들에 주로 반지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안 지금은 이제 돼요? 왜 2000년대 2007년인가부터 왜 필로티 규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예. 지금 주차장을 다세대를 지으면 주차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예. 그 필로티를 넣으면 그 옆면적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가 사라지고 이제 필로티가 필로티로 있는 주차장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사람들도 요즘에 또 반지하 잘 거주 안 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서 거의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지어지는 건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재개발이 되면 반지하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 40만 가구나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런 이제 침수에 약간 위험한 그런 저게 없었으면 저기 있는 분들은 어디 삽니까? 고시원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외곽으로 가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든가. 네.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저걸 저런 반지하를 왜 공급했어라고 물으면 그거는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지하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싸게 하여튼 시내에 살아야 되니까 뭐 네. 돈은 없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반지하를 그러면 안전하게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침수 때 반지하로 있다가 사람이 막 사망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반지하라는 게 누가 봐도 사실은 침수의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인데 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물막이를 무조건 하게 만들든지 네. 뭐 하여튼 다른 대책이 같이 있어야지 반지하는 반지하대로 놓고 알아서 그냥 하세요라는 거는 아니다.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빨리 잘 대피하셔야죠. 아니 그게 한꺼번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빨리 대피하자 이런 게 아니고 물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들어오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반지하에 있는 집은 문을 열 때 바깥으로 열게 하면 안 되고 예. 항상 안으로 열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과 같이 들어오지만 물 네. 들어오고 나서 어. 쫙 피했다가 물 들어오면 나가면 되니까 네. 물 때문에 물이 밖으로 안 열리지는 않는데 문이 안으로 열리게 만들면 그 안에 이 공간이 결국 신발 놓는 곳이잖아요. 네. 안 대표는 그런데 뭐 안 살아봐서 모르죠. 문 열면 신발 놓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안으로 열리게 하면 그 공간을 아예 못 써요. 문 열 때마다 신발이 다 주르륵 물려가야 되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펌프를 어떻게 좀 만듭니까?
역류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바깥에 비가 오지 말게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21세기에 참 답이 없는 문제죠. 물막이라도 하자. 물막. 그래서 물막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 예산 문제 아닙니까? 네. 특히 서민들 위한 예산이고 돈이 없잖아요. 예. 왜 돈이 없겠어요? 예. 다양한 다른데 표대는데 퍼주니까 그렇지. 지방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200명도 안 사는 곳에 마을회관 지어주고 도로 지어주고 여기는 2만 명, 20만 명 사는데 돈이 없어서 반지하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찬성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고 돈은 없고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현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영 기자님? 심판 봐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죠. 네. 누가 말이 지당한 얘기? 좀좀 들어봐 주세요. 누가 동일인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총수지? 올라가서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반지하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도 뭐 이쪽으로도 열리고 바깥쪽으로도 열리는 방식의 문을 이제 하고 역류 방지 장치도 하고 뭐 예. 침수 방지판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주인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안전에 관한 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올해는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올해도 걱정입니까? 지금 막 장마- 지금 이게 왜 갖고 나온 이유가 올해 장마 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또 뭐 슈퍼 엘니뇨로 해수면도 높아져 있어서 뭐 침수 피해가 이제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작년에 정말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좀 차원이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약 한 그렇습니다. 40만 가구가 그렇다고요? 네. 근데 40만 가구가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지대에 있는 뭐 반지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서울시에서 24만 가구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한 21만 2만 가구는 괜찮고 약 괜찮다고 4만 합니다. 가구 정도? 15,000에서 뭐 2만 가구 사이가 좀 위험한데 네. 거기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변 이웃이나 뭐 공무원이랑 매칭시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막이를 해놓으면 이게 물을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네. 한꺼번에 물 밀듯 밀려오는 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버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 네. 가구 수를 더 많이 짓게 해주면 뭐 그런 돼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개발 서울시에 집이 10만 채 더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이쪽으로 이사 가고 이렇게 이사 가서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그냥 창고로 쓰든 어떻게 집이 넉넉하게 있으면 거기서 살라고 해도 안 살고 방이 안 나가니까 세입자한테. 그것도 뭐 얘기는 집이 하는데 모자라니까. 재개발할 때 뭐 침수 지역이거나 혹은 반지하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이제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뭐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지금 서울시에서 예상이 한 10년 정도 재개발을 하다 보면 한 15만 가구 정도는 순차적으로 소멸될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길게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침수 지역이 한번 일어났던 곳은 명확하게 공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침수 침수. 침 이렇게 빨간색 검정 다니고 침수. 그렇게 해야 자기가 위험도를 알아야지. 위험도를 모른다는 게 위험한 거죠. 이게 내가 작년에 당했는데 괜찮았어. 이런 건 그나마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새로 이사 갔는데 침수된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럼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건 정보는 알려줘야 된다. 그게 물론 집값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막 그런 정보들을 훨씬 더 폭넓게 공개하는 게 맞죠. 아, 죄송합니다. 그 정보는 우리 아까 전에 나온 지도는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그 아까 그 보여준 지도가 네. 어디 가면 공개되어 있습니까? 우리 집 좀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네. 그거는 서울신문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 그거 링크를 서울신문 사이트? 네, 링크를 저기 어. 고정 댓글창에 하나 올려주십시오. 네, 그거 보시면 뭐 혹시 그 동네 지역인 분들은 뭐 본인들이 아실 테니까. 서울 전체가 다 있어요? 경기도까지 다 있어요? 언더스탠딩 유튜브 채널 댓글란에 보면 있을 겁니다. 네. 서울은 경기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만? 서울의 4개구만 이제 서울신문이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이 그걸 일일이 그걸 다 뭐 다운받고 데이터를 그렇겠죠. 취합해서 한 거라고 해요. 침수 데이터 더하기, 네, 뭐. 주소 더하기, 네. 건축물 대장에 지하 있는 거 더하기. 맞습니다. 그 자료를 다 풀로 이렇게 막 땡겨서 하는 거라서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강성 기자님. 장마 피해는 없으시죠? 정 기자님은? 저는 출퇴근 피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거 환경이 계속 빨리 좋아져야 예. 그런데 사람 안 살아도 되는 맞아요. 때가 오는 거고요. 맞아요. 계속 좋아지려면
좋은 주택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서민주택 지으라고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언더스탠 장수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녁 먹고 와서 저희는 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